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빔 애시백 툴 튜토리얼을 맡고 있는 티안비딩의 최지윤입니다. 이번 초급 강좌는 2019년 6월 24일 부산 트레이닝 예제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예제는 건축환경 분석 경험이 없는 분이 배우시기에는 난이도가 약간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빔 애시백 툴에서 8편가량의 작은 원룸을 만들고 그 안에서 CFD 설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로케이션 포인트, 경계 조건, 블록 메쉬, 스냅피 헥스 메쉬를 설정하는 등 CFD 분석을 위한 필요한 설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편인데요. 혹시 연습하시다가 막히는 점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 화면에 있는 jiun.choe@building-engineering.d로 연락해 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제 학습을 위해서는 빔 애시백 툴, 오픈 폼, 그리고 파라뷰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법은 이전 영상 중에 빔 애시백 툴과 엔진 설치법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빔 애시백 툴 클라이언트 단축키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실행되면 화면과 같이 New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팝업 창에 기본 설정으로 프로젝트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세이브를 클릭하시면 잠시 후에 화면과 같이 3D 도면이 생성됩니다. 간단한 원룸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우측의 빌딩 엘리먼트를 클릭 후 룸을 클릭합니다. 빔의 구격에 맞는 방 하나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만약 에너지 시뮬레이션 애드온까지 구매하셨다면 기후 데이터를 불러와서 바로 건물 에너지 분석도 가능합니다. 룸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빌딩 이름 입력창이 팝업됩니다.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 팝업창은 층 이름을 적는 단계입니다.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첫 포인트는 스냅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상단 툴에 스냅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F3을 클릭하면은 3D 도면의 공이 녹색에서 오렌지 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10m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0,0,0 즉 중앙에 스냅 포인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키보드 X를 클릭하고 그러면 X축 잠금이 실행됩니다. X축 잠금이 실행되면 Y와 Z축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과 같이 마우스 우측으로 살짝 움직이고 키보드에 5를 입력합니다. 화면과 같이 인풋에 5라는 숫자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라는 숫자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우측의 룸 코디네이츠와 같이 우측으로 5m만큼 이동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위쪽 방향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다시 키보드에 Y를 누르면 Y축 잠금이 실행되고 방금 전에 누른 X축 잠금은 해제됩니다. 화면과 같이 스냅 포인트로 10m를 찍거나
키보드에 10을 입력 후 엔터를 치면 북쪽 방향으로 10만큼 이동합니다. 클릭. 화면과 같이 입력 좌표와 생성 중인 3D 룸의 모양을 위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키보드에 X를 눌러 Y축 잠금을 해제하고 X축 잠금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숫자 -5를 치거나 화면과 같이 스냅 포인트로 이동하여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에 OK를 클릭합니다. 8.6평가량의 10 곱하기 5m 길이의 원룸이 생성되었습니다. 5m고 10m입니다. 표면이 보라색을 띠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컨트롤 D를 입력하면 선택 해제가 실행됩니다. 컨트롤 D를 했는데 다시 안되면 다시 컨트롤 D를 클릭.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컨트롤 D를 해서 전체 선택 해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컨트롤 D를 하면 보이는 스타일은 위와 같습니다. 우측 툴키트의 빌딩 엘리먼트를 클릭하고 윈도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룸의 남쪽 앞면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정남향으로 창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화면과 같이 25%의 면적을 창문으로 만들어 달라는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OK를 클릭합니다. 윈도우 월 프랙션의 25%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클릭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다시 실행합니다. 상단의 파일을 클릭하고 임포트 지오메트리를 클릭합니다. 원룸 안에 책상과 사람의 3D 모델링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운받은 파일 중 3D 모델링 언더바 에어컨 언더바 피플 언더바 테이블 언더바 190613을 클릭하고 오픈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3D 모델링이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의 내비게이션 바 중 블록 메시 바를 클릭하고 블록 메시 언더바 루트 언더바 1 글자 옆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바로 위의 줄 오른쪽의 휴지통을 클릭하여 블록 메시를 지웁니다. 좌측의 블록 메시 바 클릭, 그리고 블록 메시 언더바 루트 클릭, 그런 다음 이 위에 있는 휴지통을 클릭합니다. 외부 3D 모델링을 불러올 때 포함되는 메시는 보통 CFD 분석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좌측 내비게이션 중 지오메트리의 3D 모델링 언더바 등등등을 선택하고 시점을 원룸 방안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거리 간격이 너무 클 때는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누른 채로 움직이면 더 빨라집니다.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리면 줌인이 되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좌우로 이동하면 방향을 시계 반대나 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채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화면의 변동 없이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마우스 휠을 하고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의 역삼각을 클릭하면
3D 모델링으로 시작하는 객체가 원로만으로 이동됩니다. 포지션 엑시트 시스템입니다. 클릭. 먼저 아무데나 점을 찍고 F3을 클릭하여 스냅을 해제합니다. 녹색 공은 객체 포인트입니다. 화면과 같이 빨간색, 파란색, 녹색 공을 적당히 조절하여 방 안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녹색 공을 당기고 파란 공이 X축인데 X축을 잡아당겨 위로 올리고 다시 녹색 공을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빨간 공을 잡아당기고 빨간 공을 잡아당기고 또 그런 다음 녹색 공을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그럼 마우스를 이용하여 시점을 반대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좌우로 이동하면 반대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화면과 같이 불러온 3D 모델링이 약간 떠 있는데요. 스냅 포인트를 바닥으로 잡아 이동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빨간색 점선이 남아있으면 X를 클릭해서 X축을 해제하고 만약에 X축이 아니라 Y축, 녹색의 Y축이나 파란색의 Z축이 있다면 Z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축장금을 해제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F3를 눌러 스냅 포인트를 활성화하고 중앙 상단의 엑시스 시스템의 세트를 클릭한 후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약간 앞으로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발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Z를 클릭하여 Z축을 잠깁니다. 화면과 같이 스냅 공을 마우스 중간 휠을 꾹 눌러 잡고 바닥으로 이동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마우스 중간 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마우스 중간 휠이 아닌 마우스 왼쪽 휠로 스냅 포인트 잡고 밑으로 살짝만 이동하면 스냅 포인트에 맞춰 바닥으로 이동합니다. CFD 분석을 위한 모델링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초급 튜토리얼은 간단한 실습을 통해 CFD 기본 개념 및 과정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CFD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상단 중앙에 녹색 물결을 클릭하면 CFD에 자주 쓰는 기능만 모아 나왔습니다. CFD 분석은 엔지니어 역량이 요구되는 쪽은 보통 프리프로세싱 단계입니다. 프리프로세싱, 즉 전처리 과정에서는 보통 메쉬를 만들기 위한 3D 모델링을 조정하고 메쉬 속성, 메쉬의 경계 조건, 지오메트리 설정, 지오메트리 경계 조건 등 여러가지 정보를 설정해야 됩니다. 건축물이 복잡할수록 이 과정에 대해 투자되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음 단계는 솔버 계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얼마나 우수한 컴퓨터를 보유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계산 시간이 2배에서 100배 이상까지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1 등의 슈퍼컴퓨터는 메모리만 1T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드 용량이 아니라 메모리 용량입니다. 제 16기가 메모리 노트북으로 이번 기초 튜토리얼 3000의 계산 시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된다면 슈퍼컴퓨터로는 30분 혹은 더 짧게도 완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빠른 계산 능력이 중요하다면 컴퓨터 램을 128기가 이상, 컴퓨터 CPU는 i7 7000 이상으로 확장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약 빔 애시백 툴에서 표현되는 3D 모델링과 CFD 계산한 결과의 후처리 과정에서 렌더링 이미지를 더 좋게 표현하고 싶다면 그래픽카드를 지포스 106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결과가 많이 향상됩니다. 아마존의 AWS 서비스를 이용하면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슈퍼컴퓨터를 대여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단 매달 진행되는 CFD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고사양의 컴퓨터 구입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저렴합니다. 고성능 사양의 컴퓨터 없이 아마존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빠른 연산을 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 튜토리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CFD 개념 중 메쉬 위치점을 배워도 참 어려운 경계 조건을 간단히 배워보겠습니다. 계산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컨트롤 D이고 마지막으로 계산할 솔버 종류 및 스타일을 설정하는 솔버 셋업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FV 솔루션 패러라이즈 디컴포스 반은 다음 단계인 스케치 모델의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자연환기 튜토리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블록메쉬란 오픈폼의 계산할 범위를 알려주는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메쉬를 말합니다. 불투명한 객체, 벽, 책상, 사람의 표면을 나누고 짜주는 메쉬는 스냅피 헥스 메쉬이며 블록 메쉬는 스냅피 헥스 메쉬와 불투명 객체 사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바둑 모양으로 짜여진 메쉬에서 플러스 모양으로 중앙에 교차하는 포인트가 오픈폼이 계산해야 할 값인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이쁘지는 않지만 화면과 같은 그림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의 경우 집 밖으로 조금 벗어난 파란색 외곽 사각형이 계산해야 할 범위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은 0레벨로 사각형으로 나누집니다. 사람과 책상 그리고 불투명 표면에는 즉 벽에는 표면의 곡선이나 직선 간격이 촘촘할수록 오픈폼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촘촘하게 짜줍니다. 빨간색인 스냅피 헥스 메쉬입니다. 짜주기 위해서는 이번 예제의 경우 확실하게 촘촘하게 짜주기 위해서 에어컨의 급기 부분과 사람 쪽에 촘촘하게 짜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리파인 메쉬라는 명령 기능입니다. 리파인 메쉬는 별도의 개념이 아닌 0레벨 1레벨 이상 촘촘하게 짜여진 메쉬를 부르는 말입니다. 선과 선이 모이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유속, 온도, 압력, 동쪽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메쉬가 교차하는 포인트 중에 급배기의 중요한 지점이 빠져있는 경우에는 소위 메쉬에 구멍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메쉬에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 계산 결과가 잘못 나오기 때문에 촘촘히 짜질 메쉬에는 적절히 리파인 메쉬를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물망에 하나라도 큰 구멍이 있으면 그 사이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놓칠 것을 걱정하여 너무 촘촘한 그물을 쓰면 빠져나가진 않겠지만 그물망에 물이 빠지는 시간이 매우 더딜 것입니다. 오픈폼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쉬의 구멍이 우려되어 방압 모드를 레벨 3 혹은 4로 주면 평소 계산 시간의 10배 이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결론 도출이 필요한 건물 CFD 시뮬레이션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설명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럼 블록 메쉬부터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D를 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과 같이 에어컨 주변의 벽 2개를 클릭합니다. 블록 메쉬를 만들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2개의 벽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여 퀵 메뉴를 접속합니다. 퀵 메뉴에는 오픈 폼 에너지 플러스 설정에 필요한 기능들과 3D 모델링 수정에 대한 기능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 블록 메쉬, 뉴 메쉬를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블록 메쉬 팝업 창에서 OK를 클릭합니다. 블록 메쉬가 생성되었습니다. 컨트롤 D를 입력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하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바탕에 깔린 파란색은 선택되지 않은 블록 메쉬의 색깔입니다. 좌측 내비게이션 바 중 블록 메쉬 바를 클릭하고 블록 메쉬 언더바 루트의 왼쪽을 클릭하여 블록 메쉬만 선택합니다. 블록 메쉬와 불투명 벽이 겹치면 오픈폼 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 메쉬만 약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단 중앙의 스케일 코너에서 지금은 CFD 기능만 모아놨기 때문에 트랜스폼으로 다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에서 그 밑에 있는 회색 색깔의 자물쇠를 클릭하여 녹색 자물쇠로 변경해 줍니다. 녹색 자물쇠의 뜻은 X, Y, Z의 비율이 동시에 동일하게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X의 첫 번째 줄에 1.012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 줌 아웃을 하고 나와보면 위에처럼 보라색 메쉬만 약간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자물쇠는 다시 클릭하여 X, Y, Z 동일 비율 변동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블록 메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우클릭, 블록 메쉬 세팅을 클릭합니다. 블록 메쉬 세팅, 메쉬 개수를 적절하게 늘려주는 단계입니다. 화면과 같이 성긴 격자 모양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 옆의 숫자는 총 메쉬의 개수입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수를 늘려줘야 합니다. 셀의 개수가 약 20만 개가 될 정도까지
메쉬 셀의 바를 우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만, 3만, 7만, 17만 8천이 될 때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YZ 셀 사이즈가 약 0.1m, 즉 10cm 정도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리파인 메쉬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에어컨 급기와 사람의 다시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줌인을 해서 들어가고, 다음 단계는 에어컨 급기와 사람의 각각 리파인 메쉬를 주려고 합니다. 사람 3D 모델링은 좁은 간격의 폴리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시 컨트롤 D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매 새로운 과정이 시작할 때는 꼭 컨트롤 D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리파인먼트 크리에이트를 클릭합니다. 레벨 3을 2로 변경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인체 곡선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하여 전체 선택키를 다시 하고 옆에 에어컨 냉기가 나오는 급기 부분을 줌인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 적당한 속도로 줌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표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급기 부분에 리파인 메쉬의 기준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리파인먼트 크리에이트 클릭, 레벨 3 그대로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D를 하지 않으면 좀 전에 기준을 하기 위해 선택한 에어컨 앞면도 같이 선택되어 다음 단계에서 사이즈가 같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컨트롤 D를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리파인먼트만 클릭해 봅니다. 선택해서 클릭. 그런 다음 키보드 Z를 눌러 Z축 잠금을 하고 파란 공을 잡아당겨 그 전에 F3를 눌러서 스냅 포인트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공을 잡아당겨 큰 녹색의 객체공이 에어컨 중심에 올 때까지 끌어올립니다. 자무색을 다시 클릭해서 회색이 되지 않았으면 자무색을 한 번 더 클릭하여 회색으로 바꿔주세요. 아직 녹색 자무색인 상태에서는 사이즈 변경을 시도하면 XYZ가 같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Z의 스케일링에서 Z를 계속 줄여서 에어컨 급기가 잘 커버될 때까지 줄여봅니다. Z축은 잘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과 같이 작은 녹색 공을 밖으로 잡아당겨 리파인 메쉬를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Y좌표를 0.1m 정도 줄여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줄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 녹색 공을 안쪽으로 당겨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급기에 화살 모양이 나오는 곳까지 녹색 공을 잡아당겨 조절합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컨 급기 부분에 리파인 메쉬 설정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뒤로를 눌러서 다시 선택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위치점을 만드는 건데요. 위치점이란 컴퓨터가 계산할 위치를 점의 모양으로 찍어 설정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D를 해서 전체 선택 해제가 된 것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 마우스 우클릭 후,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이 방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로케이션 뉴를 클릭합니다. 로케이션 포인트, 즉 위치점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무투명 객체인 벽 안에 있는 이 안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밖을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 컴퓨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안만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포인트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인렛의 급계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컨트롤 D를 해서 전체 선택 해제를 하고요. 좌측 내비게이션 바에서 리파인먼트를 바를 클릭, 다음 줄 두 번째에 하이드 회색 형광등을 클릭하여 리파인 머쉬를 잠깐 숨겨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리파인먼트가 숨겨진 상태입니다. 화면과 같이 급기 쪽 평면에 인렛 언더바 2를 클릭하여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로 우클릭, 지오메트리, 패치 타입을 클릭합니다. 클릭은 기본 세팅의 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인렛으로 바꾸고 OK를 클릭해 줍니다. 다시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지오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클릭합니다. 심플 모드에서 온도와 유속만 변경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 20도로 되어 있는 것을 18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유속의 3600을 1000으로 바꿔줍니다. 발로 하고 그런 다음에 OK를 클릭하여 인렛의 경계 조건을 완료합니다. 다시 컨트롤 G를 해서 전체 선택 해제를 합니다. 다음은 아웃렛 언더바 2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 아웃렛, 즉 배기의 경계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배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바닥 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렛 언더바 2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지오메트리 클릭, 패치 타입을 클릭합니다. 월을 이번에는 아웃렛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마우스 우클릭 클릭하고 지오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클릭합니다. 심플 모드에서는 지로 그레디언트로 하고 유속은 플루레이시 아닌 인렛 아웃렛을 설정합니다. 둘 다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OK를 클릭하여 변동사항을 저장합니다. 다시 컨트롤 D를 하여 전체 선택을 해제를 합니다. 사람을 클릭하고 경계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지오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클릭합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 조건은 온도 T, 유속 U 모두 고정값, 즉 픽스 밸류로 선택을 해주시고, 온도의 경우는 20도가 아닌 인체의 온도 37도로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OK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다시 컨트롤 D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해제한 후 옆면, 위, 아래, 그리고 옆면 해서 벽을 선택한 후 경계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지오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합니다. 온도의 T는 고정값 픽스 밸류로 하시고, 여기에서는 26도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튜토리얼에서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데이터는 부산에서 가장 더운 날씨 9월 13일 오후 1시가 약 28도에서 29도 정도 되었는데요. 이 온도를 기준해서 이 온도는 에너지 플러스로 분석한 결과로 내피 표면 온도가 약 25.3에서 27.1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인 26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 픽스 밸류 둘 다 픽스 밸류이고 온도만 26도입니다. OK를 클릭해서 완료합니다. 다시 컨트롤 D를 해서 전체 선택 해제를 해주고, 상단의 물결 모양 클릭해서 이제는 컨트롤 D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D를 클릭하시고 우측에 애널라이즈를 클릭하시고 미니멈 맥스를 클릭하시고 P_RGH/UT를 클릭합니다. 온도, 유속, 동적 압력의 최소 최대값을 보기를 선택하면 시뮬레이션 연산 시작 후 연산이 잘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하는 법은 제가 나중에 시뮬레이션 시작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OK를 클릭해서 완료합니다. 완료하기 전에 스타트 프로그램도 웬만하면 레이테스트 타임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레이티스트 타임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스타트 타임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0부터 계산을 시작하지만 레이티스트 타임은 지난번에 계산한 단위부터 그 다음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501회까지 계산하고 닫았으면은 500회 폴더가 생성되는데 레이티스트 타임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계산을 시작하면은 500회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OK를 클릭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스타트 컨디션을 클릭합니다. 시작 조건은 T를 24도로 설정합니다. 벽의 온도가 26도 전후라서 내부 공기 온도 또한 약 24도일 거라고 예상해서 입력하였습니다. OK를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상단의 솔버 셋업을 클릭합니다. CFD 어플리케이션에는 오픈폼 1812 버전을 선택하고 솔버는 기본 설정인 보연 부진에서 심플 폼을 유지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다른 버전 적용 시 경계 조건이 변동될 거라는 경고창이 뜨는데요. Yes를 클릭합니다. 좌측 내비게이션의 리파이먼트의 다음 줄
흰색 형광등 쇼를 클릭하여 숨겨놓은 리파인먼트를 켜줍니다. 이제 긴 설정이 다 끝나서 이제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합니다. 빔 HVAC 툴의 계산하는 기준은 일단 보여지는 객체 중에서 선택된, 즉 보라색의 객체만 선택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상단 첫 단축키 엑스포트 오픈 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폴리메쉬를 지우겠냐는 경고창이 뜹니다. 폴리메쉬란 사용자가 오픈폼을 사용하여 생성한 새로운 메쉬입니다. 아직 오픈폼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Yes를 클릭하겠습니다. 오픈폼으로 전송이 잘 되었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OK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를 클릭하여 블록 메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창이 나오면서 약 20초에서 1분 사이 내에 완료됩니다. 창이 닫히면 생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스냅피 헥스 메쉬의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창이 나오면서 약 35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일단 비디오를 편집해서 완료된 후에 다시 다음 단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묘가 끝나고 갔다 오니 이미 완료되어 있네요. 스냅피 헥스 메쉬 생성까지는 30분도 약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창이 닫히면 생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스냅피 헥스 메쉬 생성창이 사라지면 단축키 5번째 스타트 솔버를 클릭합니다. 일단 타임 2일에서 3일까지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에서 3회 계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회 계산 시에 온도, 유속, 동적 압력의 최대 최소 값입니다. 그럼 타이머를 켜고 500회 이상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현재 635번째 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00번이 넘어서면 파라뷰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오픈폼 계산창에
슬래시를 클릭하여 내려보겠습니다. 상단의 7번째 단축키 파라뷰 시작을 클릭합니다. 파라뷰 시작. 어플라이를 클릭하고 중앙 상단의 XYZ 뷰 표시 중에 첫 번째를 클릭합니다. 필터의 P를 유속인 U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슬라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축키 슬라이스를 클릭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슬라이스 1의 필터도 P를 U로 변경합니다. 결과 500회까지 불러오르면 좌상단 브라우저에 파라뷰.폼을 클릭하고 스킵 제로 타임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레이시를 하고 넥스트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회까지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지오메트리를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상단의 첫 번째 오픈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HVAC 파일이 제 파일명입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오픈 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단계는 컨스턴트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트라이 서피스를 클릭하고 키보드의 컨트롤을 클릭한 채로 3D 모델링 202 펄슨 스탠 에어컨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OK를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다시 슬라이스를 클릭해서 슬라이스를 앞쪽으로 좀 보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클릭. 다시 파라뷰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알록달록 있는 것을 다시 고쳐보겠습니다. 3D 모델링, 에어컨 이것을 선택하고 좌측 밑으로 내려와서 리프레젠테이션의 서피스 위드 엣지로 바꾸고 솔리드 컬러로 변경하고 에디트에서 검정을 선택합니다. 오팍시티는 투명도인데요. 이것을 모두 0.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202 펄슨 스탠드 에어컨 다 동일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서피스 위드 엣지, 솔리드 컬러, 에딧, 검정, OK 그리고 0.1 펄슨을 클릭하고 서피스 위드 엣지, 솔리드 컬러, 에딧, 검정, OK 0.1 스탠드 에어컨 클릭하고 서피스 위드 엣지,
솔리드 컬러 에딧 클릭해서 검정, 오케이, 0.1 투명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오메트리가 더 이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파라뷰의 바탕을 꾸미는 단계입니다. 만약 톱니바퀴가 위로 올라 있으면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자세히 보기로 변환시키고요. 쭉 내려서 마지막에 백그라운드에 싱글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레디언트로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컬러 1을 클릭해서 화이트, 흰색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하고요. 컬러 2를 클릭해서는 HTML 번호에 00324 00324A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바탕 색깔이 더 미간적으로 낮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슬라이스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파라뷰.폼이 선택된 상태에서 네 번째 슬라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그대로 어플라이가 아니라 Z 노멀, 즉 Z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로축을 쭉 내려서 이 정도까지 내려줍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다시 XY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든 가로 슬라이드 또한 P로 지금 디폴트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가로 평면에서는 온도를 보고 싶어서 T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T를 선택해서 보면 T가 우리가 아는 그 섭씨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온도를 캘큘레이터 기능을 사용해서 섭씨 온도를 변경할 건데요. 슬라이스 2가 선택된 상태에서 캘큘레이터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리조트 어레이 네임에는 T1을 입력하고 그 다음 줄에는 T-273.15를 입력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9도에서 37도까지 우리가 아는 온도로 잘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도를 여기 놓고 유속을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슬라이스는 다 된 건데요. 이 슬라이스를 좀 더 이쁘게 꾸며져 보겠습니다. 슬라이스 1 유속의 U를 클릭하고 만약 창이 없다 하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Edit Color Map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인 Save to Preset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팝업 창에 OK를 클릭하고 쭉 올려서 위에서 두 번째쯤에 블루투 레드 레인보우를 더블 클릭하고 클로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색깔이 약간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변경할 것은 여기 밑으로 가면은 넘버 오브 테이블 밸류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256을 40으로 변경합니다. 변경하면 지금 범위가 좁아서 지금 파란색밖에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 다시 범위를 좁혀보면은 분포도를 조금 더 알기 쉽게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속에서 또 변경해 줄 것이 있는데요. 상단에 Edit Color Legend Property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 U 다음 줄에 Magnitude 대신 M/S 미터 퍼 세컨드라고 우리가 알기 쉬운 것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라벨즈가 없다 생각하시면 여기 톱니에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나옵니다. 라벨즈에서 오토매틱 라벨 포맷을 체크 해제하시고 라벨 포맷과 레인지 라벨 포맷을 둘 다 끝에
1F로 변경해 줍니다. 그런 다음 어플라이를 클릭하고 OK를 클릭하시면 지금 U 매그니튜드가 아닌 U 미터 퍼 세컨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캘큘레이터 온도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캘큘레이터 1을 선택하고 우측에 두 번째 Save to Preset을 클릭합니다. OK를 클릭하시고요. 위로 쭉 해서 위에서 두 번째 블루투스 레이드 레인보우 더블 클릭 클로즈. 그런 다음에 넘버 오브 테이블 밸류도 40개로 변경해 줍니다. 지금 둘 다 지금 색깔이 분포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요. 슬라이스 1을 클릭하시고 슬라이스 1을 클릭하시고 500K 기준에서 지금 이 화살표 두 번째인 Rescale to Custom Data Range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0에서 2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좀 기류가 세고 여기 밑은 약하고 이런 게 보이죠? 이거는 0에서 2로 접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캘큘레이터를 클릭해서 캘큘레이터에서 다시 두 번째 Rescale to Custom Data Range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19도에서 26도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한 다음에 리스케일을 클릭합니다. 지금 너무 밝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클릭해서 27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시 25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26도가 나은 것 같네요. 26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유속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느린 편이고요. 왜냐면 지금 0에서 0.4m/s인 게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한 파란색은 아예 유속이 없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지금 20도에서 23도로 어느 정도 덥지는 않고 오히려 추운 편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제시자 근처에 놓으면은 금방 차가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에어컨을 바로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쯤 두면은 너무 춥지 않게 적당한 냉기를 해서 제시자한테는 한 23도에서 25도 사이로 쾌적한 냉방을 즐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낼 수 있습니다.